이른 시간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KT 클라우드에서 AI 전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감초롱입니다. 네, 오늘은 AX 혁신 동반자 KT 클라우드라는 제목으로 한 3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대웅기획이라고 하는 롯데 계열의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에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KT 클라우드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제 커리어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른바 이제 그 이머징 섹터, 그러니까 그 신흥 산업들이 이제 막 태동할 때 주요한 이제 플레이어가 플레이어가 됐던 그런 회사들에서 일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통 광고 쪽을 하다가 이제 온라인 광고 쪽이 이제 막 태동하던 시절에 네이버에 합류를 했었고, 또 바이오로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됐을 때 카카오에 또 합류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KT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나름 제 커리어 특징으로 제가 있었던 회사는 다 이제 코스피 상장하고 해당 섹터에 이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이제 코스피 상장의 마스코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혁신을 화두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주 문구 그리고 그 명화를 가지고서 오프닝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보시면 이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이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일부러 제가 출처를 쓰지 않았는데 어디에 나오는 문구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훌륭하십니다. 여기 문학 소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문구이고요. 혹시 이 뒤에 배경이 되는 그림이 뭔지도 혹시 아실까요? 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건 그 왜 시계가 이렇게 녹아서 늘어지는 그림 그린 그 살바토르 달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왠지 풍자가 비슷하죠? 그림체가. 이게 그 그림 제목이 좀 긴데 신인간의 탄생을 지켜보는 지정학적 아이라는 이름이고요. 이 그림이 그려진 게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신인간이라고 부르는 아마도 남자일 텐데 이 태어나는 곳이 위치가 바로 이제 저 북미죠. 그 북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미국이 태어나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태어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고, 저 손을 짚고 있는 곳이 바로 영국이죠. 이제 과거의 강자를 짚고서 이제 아래 껍질 깨고 태어나는 미국의 모습을 이제 그린 모습이고요. 옆에 이제 초췌해진 여인이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의 제목에 있는 지정학적 아이는 우하단에 조그맣게 있는 잘 안 보이는 저 갓난아이를 말하는 것 같고요. 네, 이거 알쓸신잡으로 이제 혁신과 관련된 이제 문구 그리고 명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나온 것이고, 그래서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틀을 깨는 시대,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새 틀을 깨는 시대가 틀을 깨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게 지금인 것 같고요. 아직은 제가 채 1년이 되지 않은 이 KT 클라우드가 그런 그 혁신의 어떤 진심인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이런 혁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바라고 열망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그 동반자로서 또 진심을 다해서 함께할 각오 그리고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메시지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제 이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잘 일어나셔도 되고요. 네, 농담이고 뒤에 조금 구체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덧붙여봤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사실 혁신을 추구하고는 있는데 그 혁신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창업한 케이스가 아니고 KT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그리고 오래된 어떤 레거시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도 한 15년 차 정도 됩니다만 회사 자체는 이제 창업이라기보다는 분사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KT그룹의 계열사인 동시에 이제 독자적으로 스탠드얼론 하려고 하는 IT 컴퍼니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그 좀 더 그 확실한 혁신을 위한 강력한 어떤 추진력,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몸에 맞지 않는 2만 명이 다니는 이제 KT의 어떤 레거시들은 걷어내고 700명 수준에 맞는 그런 제도, 프로세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래서 바텀업 그리고 탑다운 투 트랙으로 총 9개월간 23개 부서가 협업해서 68개 그 혁신 과제들을 수행해서 현재 36개로 완료. 그리고 다음 달까지 한 22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 600명 내지 700명 되는 회사에서 이 정도의 어떤 혁신 과제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반쯤 외부인인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성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혁신 의지와 실천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많이 어필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 혁신 과제, 그 핵심이 되는 과제로서 고객, 기술, 협업, 오너십이라는 화두를 가지고서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호칭부터도 누구누구님 이렇게 바꾸게 됐고,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랑 본부장님도 대표님을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본부장님을 본부장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부르면 굉장히 혼이 납니다. 지웅님께서도 이제 여기 계신데,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제가 왔는데 모든 임원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코칭과 관련된 교육을 같이 받으셨어요. 하루 종일.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서 이미 여기 계신 이제 팀장분들은 이제 한국코치협회 공인코치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고, 여기 계신 임원분들도 이번 달 말에 그 마지막 관문인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실기시험 자체보다는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낼 때 한 50시간 정도 실제로 코칭을 진행한 이력을 내야 됩니다. 실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들인데, 이게 다 코칭 리더십을 가지고서 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혁신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이런 노력들이 나름 이제 혁신을 추구한 IT 기업에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강한 전사적인 어떤 의지와 열망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코칭 리더십을 원원원, 그러니까 1대1 면담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평가 시즌에만 피드백을 이제 단편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매달 내지는 뭐 2주 격주 간격으로 한 번씩 팀장은 팀원과 그리고 그 상위 직책자들은 또 하위 직책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성장과 성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좋은 기회를 찾아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민한 목표, 과제, 그리고 조직 관리로 변화무쌍한 환경을 기회로 만들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토대로 두 분의 이제 애자일 전담 코치를 채용해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라 컴플루언스, 그리고 스프린트와 회고하는 문화, 이런 부분들을 체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간 예열하는 기간이고,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런 그 협업 툴을 가지고서 목표에 정렬된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리소스를 할당해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고객의 진정한 AX 혁신 동반자이기 위해서 스스로 AX 혁신의 주체가 되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 교육, 공유, 그리고 실제 내부 서비스로 적용하는 그런 AX 사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뭐 챗GPT라든가 뭐 클로드라든가 커서 등등 AI 서비스를 활용을 장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AI와 관련된 툴, 시스템을 들여오는 것도 들여오는 것이지만 쓰는 사람들이 이제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격주 금요일로 AX와 관련된 사례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세션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이 AI 포탈과 같은 각종 사내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거시적이고 뭐랄까요 공통적인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주셨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저희 회사 안에서 좀 더 미시적인 그런 뷰로 좀 디테일한 부분들, 뭐 흔히들 디테일 악마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AX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저희가 좀 올 상반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뭐 데이터 유출 염려, 효과 관련 의구심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사실 저희 스스로가 AI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스스로가 이걸 넘을 수 있어야 AI 전환을 꿈꾸는 여러 고객사분들을 잘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당장의 어떤 이런 장벽들이 아니라 이 장벽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실제로 넘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어떤 동영상 교육 자료입니다. 우한에 보시면 저희 대표님 지웅님이 등장하시는데 실제로 풀 스크립트를 이제 녹화를 하신 게 아니고 샘플 스크립트를 이제 녹화를 하시고 AI 가지고서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든 컨텐츠이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클러 여러분. 와, 이 AI 답변 정말 내가 원했던 그대로인데? 하고 감탄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아무리 질문을 바꿔봐도 AI가 핵심을 못 짚고 겉도는 답변만 내놓아 답답했던 경험은요?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 오늘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로 사용자 페르소나입니다. 자, 그럼 사용자 페르소나란 무엇일까요? 시간 관계상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AI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IT 서비스 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왼편에 보신 이 리스트가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사내 AI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자료들을 아카이빙 한 것이고, 또 오른편은 실제로 AI를 사용해서 어떻게 업무 생산성을 높였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사례를 정리한 겁니다. 5월부터 한 10월까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쌓여가고 있고요. 이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AX 혁신에 저희 스스로가 필요한 어떤 소프트 파워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오른편에 보셨던 그 리스트 중에서 몇 가지를 갖고 왔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한 개념 검증입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 개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어떤 사례들만 있어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업무용으로 대규모 백엔드 개발 프로젝트에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마침 뭐 NSO 대개체 프로젝트, 네트워크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네, 대개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툴을 어떻게 쓰지?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도 작성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중복 로직이 생성되고 반복된 실수가 있고 사이드 이펙트로 기존 아키텍처가 막 무너질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걸 고치느라 또 사람이 또 시간을 많이 쓰는, 막상 써보니까 쉽지는 않더라,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정교한 프로젝트 작성이 아직은 한계가 있더라. 협업 프로젝트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면 AI 사용 능력의 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못 쓰겠네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는 거지? 이러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AI한테 맡기는 부분은 전체를 맡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쪼개어서 맡겨야겠구나. 그리고 직접 코드 수정하라고 할 게 아니라 제안을 일단 받아보자. 네, 그리고 개발자가 검증한 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었고, 그 외에도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가 뭐 레퍼런스가 많지 않은 그런 기술을 쓸 때 그런 할루시네이션 또 심해지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향성 자체는 앞으로 코딩을 할 때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AI 어시스턴트 지금 코파일럿에 를 동반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그 바이브 코딩의 장점 그리고 단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점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또 새로운 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트래킹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개발 방법론과 유사하구나. 요걸 토대로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작게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도장 깨기 하듯이 깨 나가면서 이걸 써보자. 뭐 이런 이제 나름의 이제 가이드 같은 것들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MCP 서버를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안 관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이슈가 뭐냐면 관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공격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걸 분석하는데 이제 품질 차이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여러 다양한 로그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분석하는데 스플렁크라는 툴을 쓰는데 이거 LLM을 써서 이제 쿼리 자체를 만드는 것도 좀 난이도가 있고 쿼리를 이제 대신 이제 짜달라고 해도 한번 돌려봤을 때 그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계속 시행착오를 아까 바이브 코딩 하듯이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으로 그 외부 서비스랑 LLM을 잘 연결하는 MCP 서버를 중간에 두고 시행착오를 하는 루프를 자동으로 그냥 돌리게끔 중간에 사람이 보고 다시 또 쿼리 짜게끔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끝에 이제 완전한 리포트가 나올 때까지 이 루프가 돌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균질한 이벤트 분석의 품질을 담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또 도식화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서비스 내부적으로 이제 MCP 서버를 활용해서 자동화된 서비스를 쓰는 씬입니다. 그래서 관제 담당자가 스플렁크에서 이제 IP만 146.88.241.131 해당 IP에 대해서 이벤트 로그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각각의 어떤 그 IPS나 와프, 뭐 평판 조회 이런 로그들을 분석해서 알려줘라고 했을 때 해야 될 일들을 뭐 1, 2, 3번 나래비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쿼리를 자동 생성해서 실제로 쿼리를 돌려보고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다시 수정된 이제 쿼리를 작성해서 결과값을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IPS 로그도 보고 와프 로그도 보고 평판조회 로그도 본 다음에 결론적으로 IPS에서 대량 탐지가 일어난 게 맞네요. 네, 그래서 추가 조사 및 차단 검토가 좀 필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리포트를 바로 뽑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보안 관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까지 보는 통합 관제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레그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아직 구현이 되진 않았고 설계 단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 대응 품질 저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파편화돼 있고 담당자의 어떤 역량, 노하우에 따라서 그 대응 품질이 차이가 있고 또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반을 꾸려야 되는데 누구누구로 불려야 될지가 매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장애 유형 분석 및 조치 가이드 제공형 결국은 이제 통합 관제를 위한 어시스턴트 레그 챗봇을 구축해보자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장애 대응 품질의 안정적인 개선 그리고 고객 만족도 제고 그리고 여기서 활용된 어떤 레그 구현에 저희 제품 상용화된 제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일종의 도구 푸딩이라고 하죠. 저희 제품이 어떤 정도의 이제 성능을 내는지 또 실제로 쓰려면 어떤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보완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통합 관제와 관련된 각 국면들 그리고 그때 누가 이 레그 챗봇을 쓰게 될 건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레그 어시스턴트를 썼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테크센터에서 VPN 접속 오류 VOC가 인입된 상태야 대응 방법을 알려줘. 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주고요. 또 참고한 내부 문서 출처를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데요. 그 AI 활용 전사적인 업무 혁신입니다. 여기는 좀 랭그래프 그리고 레그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씬이고요. 뭐 이건 일종의 예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정보에 대한 니즈들이 생깁니다. 뭐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기존 정책 뭐 프린터를 어떻게 쓰는지 굉장히 자잘한 것부터 혹은 뭐 각종 비정형의 어떤 경영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실적이나 영업기회 정보들을 요구를 할 때도 있고요. 이런 수많은 수시 비정형의 이제 경영 업무 정보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IT 서비스 팀에서 이런 그 정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업 부서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런 수요들을 쭉 받아본 케이스이고, 알림을 잘 주거나 아니면은 질문에 잘 답하거나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또 대응하는 어떤 채널들도 좀 되게 파편화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보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매번 이제 수동적으로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제 정보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일이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걸 만들어진 문서 안에서 이제 찾는 사람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채널 자체도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사적인 정보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인터페이스를 만들자, 이른바 이제 AI 포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대화창에서 저희는 세일즈포스도 쓰니까 세일즈포스, 컨플루언스, 지라 그리고 각종 그 문서 파일들 이런 것들 정보원에서 이제 원하는 답을 딱딱 골라서 보여주자라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조직 전체의 어떤 정보 접근력, 정보 생산력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상품력을 검증해보는, 플러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파트너십의 체계, 협업 체계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슬랙 기반으로 지금 이제 파일럿 서비스 중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상단에 보시면 어떤 그 이제 데이터의 출처를 가지고서 이 서비스를 구현했는지가 이제 표시되고 있습니다. 쭉 답변을 하고 이제 출처가 어디인지도 이제 보여주고요. 슬랙 기반이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툴이기 때문에 가장 친근하고 자주 쓰는 툴 위에다가 이제 구현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산출물의 포맷 자체는 좀 단조롭긴 합니다. 표도 표시하고 출처도 표시하고 한다고 합니다만, 네, 이거는 세일즈포스 기반으로 이제 저희 경영 정보, 그 실적 정보 내지는 이제 영업 기회 정보들을 이제 비정형으로 질의하는 케이스이고요. 이건 이제 오타를 일부러 한번 내본 케이스이고, 오타를 내더라도 찰떡같이 잘 알아듣고 답변을 잘하는 씬들입니다. 네, 고백하건대 요거는 실제로 이제 세일즈포스로 들어가서 더 디테일한 건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추후 나오게 될 PC 버전으로 좀 더 리치한 형태로 정보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게끔 저희가 테스트하는 화면입니다. 이건 이제 관리자 화면이어서 실제로 어떤 질의들이 들어왔고 어떻게 답변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품질은 어땠고 이런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화면들입니다. 네. 그래서 고백을 하건대 중간에 보면 조금 이제 굉장히 막 빡빡 빠릿빠릿하게 탁탁 나오는 것 같지만 좀 리드 타임 좀 긴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개선 보완해야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실제로 이 구상을 잘 구현해가지고
실제로 써볼 만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네, 뭐 구체적인 어떤 아키텍처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냥 그 레그 어시스턴트가 아니고 중간에 이제 랭그래프 라우터를 두어가지고 사실 여러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목적의 정보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그 정보원을 찔러서 확인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걸 랭그래프 라우터가 처리를 하고 거기서 판단된 이후에 여러 이제 에이전트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적절한 수요에 적절한 이제 정보원을 찾아가지고서 적절한 이제 결과값을 만들어서 답변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이거는 좀 다르게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컴플런스나 지라에는 전 임직원이 지금 다 접근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임직원들이 다 접근하여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특정 업무를 사용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내에도 이제 정보의 접근 권한들이 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는 세일즈포스에 이제 기존에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만 해당 질에 이제 답변을 잘 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또 법무 데이터는 또 마찬가지로 법무 TF가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내부의 베타 테스트를 위해서 뭐 포커스 그룹 1차, 2차 이런 식으로 1, 2차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중간중간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이 서비스를 개선 보완해 나가는 로드맵을 그려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제품인 KT 클라우드 레그 스윗이나 벡터DB 그리고 텍스트넷 그리고 서치독과 같은 파트너들의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고객으로서 받아보고 실제로 그 효용을 체감하고 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테스트 해봤을 때 할루시네이션도 많고 출처 오류가 있더라. 또 내부 데이터 기반이 아닌 답변도 있고 에이전트별로 성능 편차가 또 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출처를 잘 밝혀줘야지 이게 할루시네이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할 수 있겠구나. 쓰는 사람도 이거를 쓰면서 아무런 질문이나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범위라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쓰게끔 가이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사점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이제 대책을 세우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레그 어시스턴트를 만들었을 때는 실제로 잘 구축하는 것도 구축하는 거지만 실제로 얘가 잘 작동하는지 품질을 잘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도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신경 써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라가스 프레임워크가 어떤 평가를 지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고요. 특히 저희 제품을 썼던 법무 레그 같은 경우에 비정형 데이터 비중이 굉장히 높고 출력 속도가 느리고 또 답변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역시나 데이터 전처리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여기에는 그 GPT-4o가 아무래도 소타 모델이니까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솔라프로가 오히려 낫더라.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개발 도구 뒤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 각 모듈화되어 있는 어떤 개발 도구만 가지고서 이제 잘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튜닝할 부분들이 많구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서빙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을 어떻게 개선 보완해야 될지 고객 여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초에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저희 제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KT 클라우드 AI 파운드리 스택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올 초에 이제 AI 파운드리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하나의 어떤 그 AI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인프라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여러 모듈들이 잘 조합되어서 작동해야지만 그런 AI 전환이 가능할 텐데요. 이 조합들을 빨리 잘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내재화된 어떤 인프라 레이어는 뭐 저희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그 윗단에 쌓아지는 부분들은 결국 저희가 뭐 내재화할 부분들은 내재화하겠지만 이미 이제 여러 엑스퍼트 분들이 국내외에 계시고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이 스택들을 빨리 잘 조합해서 고객분들의 어떤 AX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개념을 가지고서 이 AI 파운드리 스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런 스택들을 지금 열심히 지금 잘 조합하고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AI 포탈이라던가 또 그 통합관제 대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하는 그 레고 관련된 모듈들도 저희 이제 제품화되어 있고요. 파서라던가 임베딩이라던가 벡터 DB 그리고 뭐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LLM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고 각각이 모두 다 이제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잘 조합할 수 있게끔 잘 갈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스만 하더라도 다양한 형식, 뭐 HWP가 특히 좀 까다로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포함하고 또 VLM 적용해서 OCR도 차트 맥락 인식이라던가 저화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임베딩도 다국어 지원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제너레이션하고도 페어해가지고 잘 작동할 수 있게끔 그 업스테이지랑 잘 협업해서 제품을 갖춰놨고요. 벡터 DB는 디노티시와 함께 제품화했고 이제 대규모 벡터 데이터에서도 뛰어난 검색 속도 그리고 응답성 이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제너레이션 관련해서는 솔라라던가 QN이라던가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그 KT의 미듬 포함해서 카카오의 카나나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좋은 그 LLM들을 계속 보강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성능 개선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또 LLM도 결국은 이제 그 레그 검색 증강 생성만 하더라도 결국 검색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검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리랭킹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개발 편의성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모듈형 그리고 SDK 지원 그리고 여러 서비스 채널로 연동될 수 있게끔 API를 뚫어드린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사용량 기반으로 쓸 수 있게끔 합리적인 비용 책정하는 거 그리고 모델을 경량화해가지고 이 비용조차도 좀 떨어뜨릴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뭐 애초에 저희가 열심히 챙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퍼블릭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뭐 그 서비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PPP 뭐 온프리미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이제 인프라 옵션들까지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하고요. 또 특히 이제 공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까 질문도 나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가드레일을 위한 가드레일 모델들도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서 질의했을 때 그리고 답변을 낼 때 다 가드레일링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필터를 하게끔 그런 작업들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식별 정보 같은 것들이 탐지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마스킹 될 수 있게끔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을 보강해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그런 각각의 모듈들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 구축과 최적화와 관련된 컨설팅도 저희 파트너사와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레그와 관련된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 서비스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좋은 품질을 내는지에 대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부분도 컨설팅을 잘 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런 이 파트너십 저희 얼라이언스와 함께 AI 파운드리라는 그 스택들을 잘 채워서 여러분들이 그 AI 전환과 관련된 어떤 니즈들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 니즈들을 촘촘히 그리고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저희 KT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AX 혁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